샤워 배수구를 보는데요. 검은 먼지처럼 머리카락이 뭉쳐 있으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오늘도 또 빠졌나? 손끝이 먼저 떨리죠. 아침에 베개를 털고 빗을 들면 검은 옷 위에 흩어진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눈에 밟힙니다.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느낌. 조명 아래 정수리, 바람 불 때 이마 라인까지 신경이 곤두섭니다. 근데요, 공포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기준과 루틴을 확실히 잡아드릴게요.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곧 꺼내놓겠습니다.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직접 내돈내산으로 사용해봤고 기준으로 비교해봤으며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진짜로 느껴져요. 어떤 제품은 당장 뽀득하지만 두피가 예민해지고 어떤 제품은 순한데도 관리가 이어지더라고요. 결국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 루틴으로 갈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이라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Q제약 탈모 샴푸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름은 SQ제약 모나다 샴푸고요. 제가 잡은 선택 기준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된 포인트를 짚은 다음 바로 사용감과 루틴까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제일 먼저 본 건 매일 써도 두피가 덜 예민해지는 쪽이냐는 겁니다. 탈모 고민이 시작되면 사람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당장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붙여놓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두피는 급하게 몰아붙이면 더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이 덜한 방향인지, 세정 후 잔여물이 덜 남는 느낌인지, 드라이까지 이어지는 하루 흐름이 편해지는지 이 세 갈래를 계속 확인했어요. SQ제약 모나다 샴푸의 단점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입니다. 나머지 4개를 놓고 계산해보면 체감상 5,000원에서 만원쯤 더 얻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딱 결제 버튼 누르는 순간 내가 이만큼 더 내고도 계속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샴푸는 매일 쓰는 거라 한번 비싸게 느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제품에 눈이 오래 머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약회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죠. 부작용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나 자극에 대한 우려가 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확실히 있어요. 또 하나는 성분 구성이 탈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장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머지 4개까지 합쳐서 5개를 써본 제 체감에서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고 관리가 잘 굴러간다는 체감도 꽤 좋았어요. 제가 여기서 의학적으로 확정하는 표현은 절대 못합니다. 이건 의학적 단정이 아니라 제 두피가 받아들이는 체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샴푸를 바꿨을 때 보통은 향이나 거품만 기억에 남잖아요. 이 제품은 사용하고 난 뒤에 두피가 덜 들뜬다는 느낌,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조금 덜 무섭다는 느낌, 그쪽으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했다는 이력입니다. 이런 수상 하나로 모든 걸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수상은 최소한 많은 사람이 일정한 만족 포인트를 경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힌트가 될 수 있죠. 저는 이걸 시작점으로서의 신호등 정도로만 봤습니다. 사용감은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거품이 빠르게 올라오고 두피에 닿을 때 미끄덩거리는 잔여감이 길게 남지 않는 편입니다. 세정력은 충분하다고 느꼈고요. 대신 과하게 뽀득해서 두피가 당기는 느낌보다는 깨끗해졌는데도 뻣뻣함이 덜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뻣뻣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린스나 오일을 더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링 잔여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그게 또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이 의외로 여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향이 좋다는 말은 너무 흔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탈모 고민이 있는 분들은 샴푸 시간이 사실 작은 스트레스 검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빠질까? 오늘도 손에 남을까? 그때 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프면 샴푸 자체가 싫어져요. SQ제약 모나다 샴푸는 향이 과하게 튀기보다는 관리 루틴을 방해하지 않는 쪽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차가 큽니다. 이제 후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게 복사해서 붙이는 건 의미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표현을 말하듯이 짧게 재구성해 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좀 편했대요. 성분이 좋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두피가 덜 예민해진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빗질할 때 겁이 덜 났대요.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 들었다고요. 배수구 볼 때가 덜 무서웠대요. 향이 좋다. 은근히 샴푸 시간이 덜 스트레스였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거품이 풍성하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하기가 편했다는 후기였어요. 세정력이 좋다. 그런데도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이 조합을 칭찬하더라고요. 유분기가 덜 생긴다.
오후에 정수리 떡짐이 줄었다는 느낌이래요.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이고 뻣뻣함이 덜하다. 출산 후나 스트레스, 원형 탈모로 예민할 때도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이라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후기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후기가 어떤 방향으로 모였느냐입니다. 대부분이 거품과 향 같은 즉각적인 감각에서 시작하지만 끝은 두피가 덜 예민해지고 관리가 이어진다는 흐름으로 모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매일 쓰는 루틴이 되려면 두피가 버텨줘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은 언제 제일 불안하세요?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커질 때인가요? 아니면 머리 말리면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많아질 때인가요? 어떤 분은 출근 전에 검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어깨 위에 머리카락이 먼지처럼 붙어 있는 걸 보고 하루 종일 기분이 꺼진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은 베개 커버에 남은 머리카락을 매일 치우다가 어느 날은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더 무섭다고 하세요.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건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이 불편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점점 커지고 샤워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명 아래에서 정수리나 가르마가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더 세게 씻고 더 뜨겁게 말리고 더 빨리 결론을 내리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 전체 리듬이 흔들리고 두피 컨디션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거기에 자극적인 세정이 반복되거나 샴푸나 스타일링 잔여물이 남거나 과한 열드라이가 이어지면 두피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생기고 그걸 또 긁게 되고 다시 자극이 쌓이죠. 그리고 가장 흔한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루틴을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3일 쓰고 바꾸고 5일 쓰고 바꾸고 그 사이에 두피는 적응할 틈이 없어요. 늘 새 자극을 받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을 잡고 최소한 일정 기간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샴푸를 어떻게 쓰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품 이름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먼저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잡아주세요. 뜨거우면 개운한 것 같지만 두피는 쉽게 마릅니다. 머리카락을 적신 다음 바로 샴푸를 쏟지 마시고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세요. 거품이 바로 두피에 닿아야 자극이 줄어듭니다. 손톱으로 긁지 마시고 지문으로 두피 중심으로 천천히 눌러가며 씻어주세요. 이때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빨리 끝내는 샴푸는 두피가 기억을 못합니다. 헹굼은 생각보다 훨씬 길게 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 사이보다 두피 구석, 특히 귀 뒤와 목덜미, 정수리 쪽 잔여물이 남기 쉽거든요. 샴푸가 남으면 가려움이나 뾰루지가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 또 샴푸 탓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헹굼 탓인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드라이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피가 촉촉한 상태로 자연 건조를 하면 냄새와 유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고 예민한 분은 가려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뜨거운 바람을 두피에 가까이 대면 그건 또 과열 자극이 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두피를 완전 건조하되 과열을 피하는 것. 드라이기는 두피에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손으로 두피 온도를 느끼면서 바람을 움직여주세요. 따뜻하다가 아니라 뜨겁다로 느껴지면 그건 이미 과한 겁니다. 그리고 루틴의 진짜 바닥은 생활 습관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버틸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몸의 순환이 뻑뻑해질 수 있고요. 수면이 흔들리면 두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두피 위에서 티가 나요. 그러니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은 물 한 컵 더, 오늘은 단백질 한 끼, 오늘은 잠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기는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잔여물 관리가 핵심입니다. 왁스나 스프레이, 드라이 샴푸 같은 제품을 쓰면 두피가 막힌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강한 세정으로 밀어붙이기 쉬운데요. 그 전에 먼저 충분한 거품과 충분한 헹굼을 챙기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모자. 하루 종일 모자를 쓰면 땀과 유분이 머무르기 쉽습니다. 모자는 자주 세탁해 주시고 베개 커버는 가능하면 자주 교체해 주세요. 베개는 매일 얼굴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두피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텀을 늘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술 직후에는 두피가 예민해지기 쉬워요. 그때 강한 세정과 고열 드라이가 겹치면 두피는 정말 쉽게 삐뚤어집니다. 관리라는 게요. 사실은 두피를 달래주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마음이 조금 정리되셨을 겁니다. 샴푸 하나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샴푸는 루틴의 시작 버튼이 맞아요. 그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바뀌면 두피가 받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이면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배수구를 볼 때도, 베개를 털 때도, 검은 옷을 입을 때도요. 오늘의 목표는 기적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피 통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갑자기 빠지는 양이 급격하게 늘었다면 그건 루틴만으로 끌고 가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피부과나 탈모 클리닉에서 두피 상태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일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실까요? 미지근한 물, 충분한 거품, 지문으로 두피, 충분한 헹굼, 그리고 두피 완전 건조. 이 5가지를 일주일만, 아니 단 사흘이라도 제대로 해보시면요. 적어도 두피가 예민해지는 흐름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덜 무서워집니다. 저도 그 길에서 계속 현실적인 루틴으로 같이 가드리겠습니다.